쉬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면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체크 표시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최익현, 신돌석. 대체 이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의병이에요, 의병. 이 의병이 근데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항일이네. 항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 저항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의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을미, 두 번째는 을사, 세 번째는 정미 의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의병이 왜 일어났는지, 특히나 일본에 왜 저항을 하게 되었는지, 일본이 뭘 했길래 라는 거죠. 1895년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그죠? 을미개혁 때 일본이 뭘 했습니까? 바로 을미사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머리를 깎는 개혁, 을미개혁이 있었죠. 그 중에 단발령입니다. 특히나 이 단발령에 반대했던 계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양반유생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반유생층이 주도한 사건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죠? 당시 이 의병 같은 경우는 단발령을 철회했고 그리고 고종도 해산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의병의 이제 목적이 항일이었기 때문에 항일을 이제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좀 10년이 지났죠. 10년의 과정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국권 침탈 과정과 뭐 그 앞에 있던 독립협회의 활동, 대한제국의 성립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일 전쟁을 이제 전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의병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원인은 바로 을사조약이었습니다. 이런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평민의병장도 등장을 했다라는 게 조금 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병이 좀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왜? 바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했잖아요. 당했죠. 그리고 군대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되는 거죠. 특히 군대 예산이 아주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좀 더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럼 일본이 있는 또는 통감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자. 어딥니까? 서울이죠. 서울로 진격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던 게 바로 13도 창의군이 되는데요. 이런 13도 창의군이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이런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를 했지만 소규모로 나누어서 또 항일운동도 전개를 해요. 그렇지만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이 있습니다. 이 탄압의 이름을 우리가 190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작전명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서 그냥 따옴표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병이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 내에서 또는 대한제국 내에서는 좀 어렵게 되자 좀 더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 생활의 근거지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만주와 연해주라는 해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밑에 우리 사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좀 센스가 있는 학생은 바로 알 텐데. 맞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바로 마지막 장면이었죠. 네,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보면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선생님은 애국보다는 계몽에 좀 더 초점 맞추겠습니다. 계몽이란 게 뭐냐? 바로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국민을 이제 계몽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강조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 바로
어쨌든 국권 회복입니다. 국권 회복을 어떻게? 실력 양성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배워서 이겨보자 하는 거죠. 여기도 연구회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연구회가 꽤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회, 두 번째는 헌정연구회, 세 번째는 대한자강회, 네 번째는 신민회. 요 네 개 정도를 좀 더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각각 보면 보안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 이건 됐습니다. 이건 됐어요. 두 번째, 헌정연구회는 헌정이니까요. 입헌 군주정, 입헌 정치체제 수립을 목표했다. 근데 이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헌정연구회는 이렇게 되면 황제권이 약화되는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계승한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옆에 있던 대한자강입니다. 이런 대한자강에는 민중 계몽도 하고 그다음에 황제의 퇴위 반대 운동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산되게 되자 이제 안창호라든가 양기탁 등 이제 민족 지도자들은 아예 비밀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비밀 단체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되는데 국권 회복이라든가 공화정 수립이라고 되는 거죠. 이거 좀 뭔가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바로 공화정. 황제가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체제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화적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를 했고, 그리고 여러 학교를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육성하기도 해요. 또한 만주에 사모모를 설치해서 이제 독립군 양성에도 굉장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죠. 특히 시민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 표시해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제 이 단체가 좀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105일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이제 시민의 조직을 발각을 하고 비밀이었으니까 공개됐으니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해체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그래도 우리는 대구에서 뭔가 있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받는 이 국채보상운동은 이제 국민의 힘으로 나라의 빚을 갚다라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제 나라를 구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운동도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아주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중들이 모여서 활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파트를 봤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애국개몽운동, 항일일병운동, 이런 국권 수호 운동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해보고 2단원을 1단원이죠. 1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원까지는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부터 정치개혁도 했고 개화도 했고 유정척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침탈을 받게 되었고 일본과 청나라가 경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민중들도 일어나면서 동학이라는 것도 일어났고 위에서는 개혁을 실시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민중도 계몽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협회라는 독립협회라든가 이런 게 등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침략을 하게 되고 일본에 의해서 이제 중전 민씨가 시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황제도 이제 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아가파천의 시기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좀 더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하고 지배하기 위한 작업을 쭉 전개하게 되는 거지요. 1902년부터 주국 이제 한 10년 정도에 이제 걸친 큰 그림을 그린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날 드디어 이제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깨어있는 선각자라든가 또는 사람들은 의병이라든가 계몽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권을 지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10년 이후 바로 그 역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때까지 정리를 쭉 해보고 자기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